국제 항공편 증가?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상업 항공기 운항수는 역대 세 번째로 많았는데 2019년에 비해 7.1%, 2022년에 비해 22.7% 상승했습니다. 중국이 단체 해외여행 규제를 풀었고 항공 수요가 가장 많은 미국과 중국이 국가 간 항공편을 2배로 늘리기로 어제 합의했기 때문에 이 수치는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옥시 주도의 카본 캡처 프로젝트. 미국 정부가 옥시 주도로 진행 중인 대기 중 카본 캡처 프로젝트에 1.2 빌리언 달러의 혈세를 투입할 거라는 기사로 옥시 주가가 올랐습니다. 대기 중의 CO2는 0.04% 정도뿐이고 많은 전문가는 차라리 나무나 플랑크톤이 더 낫겠다면서 전형적인 세금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미정부가 목성 정복을 위해서 미리 기술 개발 중인 게 아니냐며 농담했습니다. 아무튼 누군가 눈먼 세금을 인마이 포켓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옥시를 모으는 버핏은 섹터의 긍정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판이라는 평이 많았는데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랙 스프레드와 NRGU, XLE. 현재 크랙 스프레드가 너무 좋고 국내외 수요도 좋다 보니 MPC, PSX, VLO 같은 미국 대형 정유소들의 주가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특이했던 작년을 제외하면 디젤의 크랙이 역대 최고인데 정유소를 보유 중인 종합회사들의 주가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세배 ETF이긴 하지만 DVN이 삽질하고 있는 와중에도 너구리가 6월 말 저점에서 한 달 반 만에 70% 이상 오른 것도 크랙 스프레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달리 유럽 정유소들은 작년 말 우랄 원유 수입이 금지된 후 라이트한 미국산 원유 수입이 10% 이상 늘어나는 등 점점 더 라이트한 원유를 재료로 운영해 왔는데 수율 및 마진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IEA는 올여름 치솟는 마진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이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하면서 특히 유럽 정유소가 운영 실적 부진의 진원지라고 말했습니다. 헤비오일과 최고의 정유소를 보유했음에도 이 좋은 흐름에 사이버 테러를 당해서 실적 발표도 가장 늦게 하는 SU의 명복을. 아무튼 유가와 대표적인 석유 ETF인 XLE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를 보면 현재 에너지 주식은 4월 전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앞에서 XLE의 3배격인 너구리 이야기도 했지만 이 표를 보시면 유가는 작년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지만 대형 회사들의 주가는 오히려 작년에 유가 120달러일 때 주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소형 회사들의 주가가 얼마나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회사들의 높은 실적 멀티플을 감안하면 더 자괴감이 드는데 소형 회사들의 저평가 함정은 재무가 안정되고 주주환원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개선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급 감소 오펙과 러시아.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 덕분에 오펙의 7월 생산량이 하루 83만 배럴 줄었습니다. 물론 자발적 감산 덕분에 여유 용량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펙은 한마음으로 유가를 올리려고 노력 중이라 여유 용량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오펙은 본인이 예상한 수요 대비 적정 공급보다 3분기에 하루 2.2 밀리언 배럴, 4분기에는 하루 1.2 밀리언 배럴 적게 생산할 예정입니다. 오펙은 최근 2023년과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0.1% 상승한 2.7%와 2.6%로 수정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국내 수요와 정유소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7월 수출량이 본인의 자발적 감산량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사우디의 수출 감소로 원유선 수요가 줄어들었고 러시아 원유를 전담하던 그리스 해운사들 역시 러시아의 수출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트해와 흑해를 통한 러시아 원유 수출은 7월에 전월 대비 약 24% 감소했습니다. OECD 재고량과 유가 그리고 기후변화 회의론? 이 표는 브렌트 유가 가격과 OECD 국가들이 육상과 해상에 보관 중인 원유 재고량을 나타낸 표입니다. 유가는 내림차순이고 원유 재고량 수치는 오름차순이니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연하지만 OECD 국가들의 원유 재고량이 떨어질수록 유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 6월 자료를 보면 OECD가 아닌 국가들의 원유 재고량은 큰 변동성이 없는 반면 OECD 국가들의 재고량은 하루 17.3 밀리언 배럴이나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수치가 7월과 8월에 더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예상처럼 재고량이 줄어들수록 유가가 그전처럼 따라서 오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OECD 국가는 아니지만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6월 원유 수요는 하루 16.6 밀리언 배럴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수요는 꼭 소비를 지칭하지는 않고 원유 수입량의 일부가 SPR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차후 유가가 100달러 근처에 간다면 중국은 SPR을 방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7월 원유 수입량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역대급이었던 6월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중국은 며칠 전에 트럼프가 당선 후 그랬듯이 파리 기후 협약을 파기하면서 기후변화를 이유로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고통스럽고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최전방에 있던 유럽 역시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내부에서도 지탄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보수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온난화 기후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농부들이 2030년까지 질소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소의 머리를 베고 토지를 매각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맞서 파업을 벌였습니다. IEA 원유 예상 수요. 오펙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서방이 만든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태생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예상 수치는 관대하면서 석유 수요 예상에서는 짠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최근 자료인 6월 전 세계 수요가 하루 103밀리언 배럴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7월, 8월 수요는 6월 기록을 갈아치울 겁니다. IEA는 내년에 전 세계 수요가 하루 104.5밀리언 배럴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상 수요 공급 밸런스를 보면 올 3, 4분기에 적자가 나고 내년 1, 2분기에 조금 나아졌다가 내년 말에 다시 적자가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계절적으로 원유 수요는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훨씬 강한 편입니다. 미국 CPI. 이번 7월 미국 CPI는 코어이자 30% 이상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을 제외하면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동산 관련 수치는 움직임이 지지부진하며 유가 상승은 앞으로 반영될 거라 시장이 바라는 빠른 금리 인하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 비용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연준 정책과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다행이라면 현재 시장은 9월에 연준에서 25bp 정도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10% 정도밖에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